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커넥티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와 또 오토노머스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쉐어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의 트렌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로봇택시가 출범 전에 놓여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테슬라의 네트워크, 이런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사전적 준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항상 미래에 대한 공부들은 열심히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본 부분이죠. 이 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렌터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보신 적도 있고, 이 차량 공유 트렌드 변화로 미국의 렌터카 EU 업체가 실적 악화로 지난 5월에 파산 신청을 했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렌터카 업체 이 헤르츠의 파산이 분명한 파산의 트리거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이 신흥 라이드 홀링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이 렌터카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고, 뭐 헤르츠 실적 추이 이 차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이 지금 모습을 조그맣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게 되면 2019년 3분기, 2020년 1분기로 갈수록 뭐 영업 이익률이나 매출액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걸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그리고 이 새로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헤르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파산까지 몰고 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차량 공유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차의 차량 공유 도전. 이 차량의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서 GM이라든지 BMW, 이런 다임러 등 주요 OEM들도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진출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차량 공유 과도기에 놓여 있죠. 긱 이코노미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긱 이코노미가 뭐냐? 이 긱경제라고 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식을 말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이야기하는 걸 긱경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에 맞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해오던 드라이버들이 더 이상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닌 인플로이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우버나 리프트의 차량 공유 미국 매출에서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차량 공유의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의 성장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이 전통 렌터카 업체들을 죽이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차량 공유에서 음식 배달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 차량 공유 과도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로봇택시를 가기 위한 흐름인 부분이 기 때문에 핵심 사항인 이 차량 공유 트렌드 변화에서 핵심 사항인 로봇택시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버 ATG, 그죠? 우버에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미래 기술을 개발을 담당하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스 그룹 이 부분을 이제 이 우버 ATG라고 하는데,
2019년 4월에 일본 도요타와 소프트뱅크의 연합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실은 도요타 부분의 지분보다는 우버 측의 지분이 85%를 갖고 있을 만큼 우버가 이 도요타 쪽에 이 지분을 추가로 넘겨주려고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래 각광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버는 2021년까지 도요타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내년까지죠. 투자를 유치해낸 것으로 알려지는데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에이티지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경쟁사 대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일부 우버 주주들은 ATG 자율주행 기반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로 전환해 ATG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ATG는 자사 자율주행 기술이 오픈소스 전환보다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20년 말부터 현대자동차, FTV 합적으로 탄생한 모셔널과의 자율주행 테스트 진행을 임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은 알려주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협력하는 관계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임에도 자율주행 R&D 스펜딩 상위권에 자리한 우버. 요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알파벳, 웨이모, 그리고 GM 다음으로 우버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R&D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이 볼보 XC90 기반으로 우버 ATG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제 로보택시인데 또 그 우버 ATG 뿐만이 아니라 리프트, 그죠? 이 얀덱스, 디디 추싱 이런 회사들의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리프트라는 회사도 경쟁사 대비 비교적 늦은 2017년 7월에 자율주행 사업부를 출범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이제 얀덱스, 여러분들이 이 얀덱스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얀덱스는 이 러시아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러시아 최대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또 수많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부분들이 지금 회사들 역시 지금 이 우버와 2017년 7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러시아 콜택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디추잉, 그죠? 디디추잉 디디추잉이라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디추잉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개설된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가 2019년에 디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으로 분사됐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소프트뱅크부터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기업이고, 자, 그런 결국 핵심은 이제 로보택시인데, 이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라이드도 마찬가지고 오토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포니아 그리고 바이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 테슬라죠, 그죠? 결국 핵심은 로보택시의 이 부분에서 테슬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그리고 지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6년 10월부터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향후 오버 더 에어, 이거
저 커넥티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동영상 업로드를 보시면 오버더에어가 무슨 뜻인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반드시 보시도록 하고,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로 언제든 로보택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로보택시 첫 운행이 미국 내 관련 규제 개선에 따라 20년 중 가능할 것으로 밝히고, 그죠? 차주가 라이드쉐어링 앱을 통해 접속하는 테슬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거고, 즉 로보택시는 이제 자동차라는 자산에 대한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구동 가능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2.0 이상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인도 누적 건수가 지금 그래프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이 테슬라의 이 기존 이 팔린 자동차를 통해서 그 자동차가 달리면서 수집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장 빨리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020년 2분기까지 약 91만 6천 대, 그러니까 뭐 2020년 말까지 한 100만 대 정도 지금 목표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로보택시 한 대의 기준 MPV를 최대 20만 불까지 책정한 논리는 아래의 가정을 이용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뭐 이런 뭐 테슬라가 이 가격 책정한 내용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네 차를 사서, 그죠? 그것을 뭐 할부로 사든지 현금으로 사든지 사서, 그리고 그 산 자동차를 본인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로보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러면서 그 로보택시 속에서 이제 그 운행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택시를 본인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매한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는 택시로 이용하게끔 자율적으로 자율 운행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차량 공유 트렌드의 변화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고, 결국 로보택시 개발에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VTX 등 케이스의 모든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첫 시간 전에 VT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캠트로닉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 미국의 기업이나 또 러시아, 중국, 이런 이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중심이 돼서 기술 개발에 총 역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네들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더 앞선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경쟁력 있는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쉽게도 비상장 기업 몇몇 기업하고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요 관련 기업이 있는데 핵심 기업이 되기에는 아직 경쟁력이나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쉐어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일렉트릭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차량 공유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이 로보택시의 구현, 그리고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개발, 이런 부분들, 거기에 가장 앞서가는 테슬라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로보택시와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